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에서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을까? 환난 견진교. 어려운 순간이 와야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SNS 친구, 직장 동료, 동창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보다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견진교, 즉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누가 당신 곁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누군가의 힘든 순간에 그 곁에 남아 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대. 한 젊은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그는 한때 수많은 친구를 거느렸지만 위기가 닥치자 모두가 등을 돌렸다. 단 한 명의 친구만이 그를 위해 뛰어다녔고 끝내 그의 결백을 증명해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서광계. 서광계는 명나라 말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그의 절친한 친구 이몽량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몽량은 명나라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직언으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몽량이 투옥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무수한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하나둘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광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몽량의 결백을 믿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광계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몽량을 변호하기 위해 여러 고관대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몽량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친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광계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몽량이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서광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서광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몽량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몽량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서광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과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친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몽량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훗날 진정한 친구란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광계에게는 당신은 바람이 불 때 함께 버티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광계와 이몽량의 우정은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일화가 되었고 환난 견진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서광계는 이후에도 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수학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로 동서양 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학문적 업적 못지않게 그가 보여준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누가 서광계처럼 당신 곁에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서광계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우정은 좋은 시절에 함께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버티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의 성공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래적 관계가 많아졌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도 도움을 주어라라는 식의 관계죠. 이런 관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사업가 제임스 캠필드는 치킨 수프 포 더 소울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 인생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캠필드는 사업가로서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주변에는 항상 수백 명의 친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동료, 소위 말하는 인맥들로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매우 넓고 탄탄해 보였습니다. 모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겼고 그의 연락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고 없이 돌아갔습니다. 캠필드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의 행동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초대장은 오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메시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신뢰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주변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 중에서 단 5명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이 5명은 가족과 오랜 친구들로 캠필드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관계를 조건부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돈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이용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 사회적 지위 또는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관계를 유지합니다. 캠필드의 경우 사업이 성공적일 때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파산했을 때는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진정한 친구는 무조건적 관계를 맺습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심지어 당신이 실수했을 때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캔필드의 인생에서 단 5명만이 이러한 무조건적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공이나 부가 아닌 제임스 캔필드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관계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캔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업이 번창할 때 자신을 둘러싼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조건부 관계였다는 것을 파산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조건부 긍정적 존중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 이론은 캔필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로저스는 조건부 긍정적 존중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너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캔필드가 성공했을 때 그를 둘러싼 수백 명의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캔필드가 성공적이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을 때만 그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조건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진정한 자아 성장과 자아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캔필드도 성공했을 때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로저스가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캔필드의 인생에서 단 5명만이 이러한 무조건적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캔필드가 파산했을 때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조건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캔필드는 파산 후 남은 5명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치유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부, 지위가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임스 캔필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로저스가 말하는 조건부 관계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관계인가? 우리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유형의 관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캔필드의 경험이 보여주듯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다양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필드의 경험과 로저스의 이론이 보여주듯 진정한 친구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진정한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강조합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시험대에서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좋은 친구를 찾고 유지할까요? 1. 먼저 나부터 진짜 친구가 되라. 우리는 자꾸 진짜 친구를 찾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가?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누군가의 어려움에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나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A.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을 살펴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끝까지 연락이 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친구다. 인생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직, 질병, 이별, 실패. 이런 순간들은 고통스럽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울 때 더욱 신경 쓰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연락을 해왔는지, 누가 도움을 제안했는지 기억해 두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성공했을 때만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 시간은 한정적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에너지를 써라.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건강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면 불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물론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닌 자기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삶은 늘 변화한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환난 견진교,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이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내일 정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일부는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기간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진정한 관계를 더 많이 맺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공,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곁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믿어준 사람,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에서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까? 환난 견진교. 어려운 순간이 와야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SNS 친구, 직장 동료, 동창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보다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견진교, 즉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누가 당신 곁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누군가의 힘든 순간에 그 곁에 남아 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대.
한 젊은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그는 한때 수많은 친구를 거느렸지만 위기가 닥치자 모두가 등을 돌렸다. 단 한 명의 친구만이 그를 위해 뛰어다녔고 끝내 그의 결백을 증명해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서광계. 서광계는 명나라 말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그의 절친한 친구 이몽량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몽량은 명나라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직언으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몽량이 투옥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무수한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하나둘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광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몽량의 결백을 믿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광계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몽량을 변호하기 위해 여러 고관대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몽량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친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광계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몽량이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서광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서광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몽량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몽량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서광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과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친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몽량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훗날 진정한 친구란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광계에게는 당신은 바람이 불 때 함께 버티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광계와 이몽량의 우정은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일화가 되었고 환난 견진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서광계는 이후에도 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수학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로 동서양 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학문적 업적 못지않게 그가 보여준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누가 서광계처럼 당신 곁에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서광계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우정은 좋은 시절에 함께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버티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의 성공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래적 관계가 많아졌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도 도움을 주어라라는 식의 관계죠. 이런 관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사업가 제임스 캠필드는 치킨 수프 포 더 소울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 인생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캠필드는 사업가로서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주변에는 항상 수백 명의 친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동료, 소위 말하는 인맥들로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매우 넓고 탄탄해 보였습니다. 모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겼고 그의 연락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고 없이 돌아갔습니다. 캠필드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의 행동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초대장은 오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메시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신뢰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주변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 중에서 단 5명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이 5명은 가족과 오랜 친구들로 캠필드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관계를 조건부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돈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 사회적 지위 또는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관계를 유지합니다. 캠필드의 경우 사업이 성공적일 때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파산했을 때는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진정한 친구는 무조건적 관계를 맺습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심지어 당신이 실수했을 때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캠필드의 인생에서 단 5명만이 이러한 무조건적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공이나 부가 아닌 제임스 캠필드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관계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캠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업이 번창할 때 자신을 둘러싼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조건부 관계였다는 것을 파산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조건부 긍정적 존중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 이론은 캠필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로저스는 조건부 긍정적 존중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너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캠필드가 성공했을 때 그를 둘러싼 수백 명의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캠필드가 성공적이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을 때만 그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조건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진정한 자아 성장과 자아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캔필드도 성공했을 때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로저스가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캔필드의 인생에서 단 5명만이 이러한 무조건적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캔필드가 파산했을 때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조건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캔필드는 파산 후 남은 5명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치유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임스 캔필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로저스가 말하는 조건부 관계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관계인가? 우리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유형의 관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캔필드의 경험이 보여주듯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다양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수천 명의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필드의 경험과 로저스의 이론이 보여주듯 진정한 친구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진정한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강조합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시험대에서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좋은 친구를 찾고 유지할까요? 1. 먼저 나부터 진짜 친구가 되라. 우리는 자꾸 진짜 친구를 찾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가?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누군가의 어려움에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나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을 살펴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끝까지 연락이 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친구다.
인생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직, 질병, 이별, 실패. 이런 순간들은 고통스럽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울 때 더욱 신경 쓰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연락을 해왔는지, 누가 도움을 제안했는지 기억해 두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성공했을 때만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 시간은 한정적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에너지를 써라.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건강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면 불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물론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닌 자기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삶은 늘 변화한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환난 견진교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이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내일 정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일부는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기간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진정한 관계를 더 많이 맺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공,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곁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믿어준 사람,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을 찾는 첫걸음입니다.